저는 오늘 아침 김순덕 칼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가 왜 한동훈을 선택했냐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보수 유권자들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문자도 싫은데 정답이다. 1심 때문에 62.8% 나온 그렇죠. 거예요. 익시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결선도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나라가 온통 김건희의 나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로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는 선수로 딱 등장을 해가지고 더운 여름날 7월 20일 날 이 그 조사를 딱 받은 것은 그 21일에서 22일 사이에 그 여론조사 투표가 있는데 딱 그 전날 잡은 것은 그 개사과 있었잖아요. 네.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개사과가 똑같은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 정무 감각이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되게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김순덕 칼럼에 파랄이 한동훈 압승의 파랄은 김건희다. 김순덕 칼럼의 지난번 칼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김 여사의 귀신 같은 정부 감각. 그게 사실 엄청 비꼬아서 깐 거거든.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한 진짜 거예요. 잘 썼어요. 그 조금 더 저는 여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당대 룰은 8대입니다. 역시 당원팔 민심입니다. 네. 요 62.8이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 60%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일치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정당이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김기현 알잖아요. 네. 당심하고 민심하고 달리 가고 결국은 당심대로 가버렸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당원들 역시 지지자들 역시 그렇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예요. 아니 원희룡 후보가 18.85 받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기 누구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8.8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지를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그게 당원들. 민심은 심지어 14 나왔어요. 여론조사는 야. 원희룡이. 그러니까 더 낮아요. 더 나경원이 더 낮은 나왔어요. 예. 오늘 제가 주요 칼럼들 제가 조중동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는 변명이 심판받았다. 그렇죠. 뭐 요거고요. 네. 동아일보 방금 김순덕 칼럼은 네.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어제자 나온 건데 73년생 한동훈에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럴 건데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을 옹호 아니면 한동훈 빨기가 시작됐다. 그렇죠. 지금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보수 언론으로부터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중동이 보기에 조중동은 그래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네. 달라. 얘들은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로는 이거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러니까 조기 등판시켜가지고 조기 등판시켜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지. 예, 밧줄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제 네. 자기 자기 독자적인 안을 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재원 어제 다 반대했잖아요. 그거 반대. 추경호 김민전. 권한이야. 김민전도 반대하고 네. 했잖아요. 뭔 소리야 당대표가 왜 껴? 조중동이 누구 편에 들지를 보면 돼요. 야, 그래도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편에 들지 네. 아니면은 그거 만드는 거 무리수야라고 할지 네. 그러면은 이게 레임덕인지 아닌지 확실한 가늠자다. 제가 보기엔 시간 며칠 안 남았죠. 조금만 첨언하면 동아일보는 너무 바뀐 것 같고요. 동아일보는 한동훈 쪽 같고 네. 제 느낌에 조선은 아직까지 네. 대통령 쪽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네. 근데 조선이 이제 움직이면 네. 우리가 지금 뭐 동아일보까지 볼 건 없을까? 동아일보는 거의 노선 정한 것 같고 조선일보를 보면 TV조선 조선일보가 아마 이제 그것만 보면 된다. 아니 나는 중앙일보가 너무 웃긴 게 계속 대통령 엄호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딱 되니까 그날부터 논조가 바뀌어. 중앙은 조금 빨리 움직이거든요. 김이네. 그 네. 칼럼 제목이 네. 73년생 한동훈에 당황하셨어요? 네. 이거잖아. 네. 지들이 당황. 제일 당황했어요. 제일 당황했어. 그래서 아니, 조선만 보면 돼요. 제가 남은 거는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네. 조중동을 보자 했는데 중동은 끝났건 같고요. 네. 조선이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한동훈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수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민주당이 저는 받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박균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본인 생각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 논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이럴 때 진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 캠프에 있었던 17명 중에 8표만 움직이면 통과가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당대표로서 초반에 리더십에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판이 흔들리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 초짜입니다. 네. 초보예요. 근데 네. 7개월 했나요? 몇 개월 했나요? 뭐 토탈 해봤자 과연 이게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둘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두면 쟤들 저렇게 두겠지. 그럼 이렇게 두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말했다시피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권 이걸 얘기했을 때 당론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덮쭉 받아버리면 아마 멘붕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정치력. 예.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의 박정하 전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 박정하 의원 떨어졌군요. 원주에 가서 떨어졌군요. 예. 박정하 의원 떨어져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지난 그 김기현 지도부 때 최상병 특검법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친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는 배현진 시킬까 했는데 아니요. 배현진 시키기가 너무 눈에 띄니까. 배현진은 박정하 그러니까 시킨 정치력이나 네. 그런 거에 좀 비토도 당내에서 좀 너무 심하고. 강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하 의원 무난하지 정도는 뭐 않아요? 무난할 것 무난하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여러 당직이 많잖아요. 네. 뭐 지명직 최고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사실은 원래 정책위의장도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하는데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네.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그리고 당의 모든 살림과 이거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박정하 딱 같아요. 좋고. 전- 죄송합니다. 박정하 의원이 지명- 원주갑 재선 지금 현역 국회의원. 현역이구나. 내가 그랬다 됐는데. 아직 떨어지지 내가 않았어요. 됐는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 원주에서 안 떨어졌나? 돼. 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떨어질 리가 없는데 네, 네. 제가 싶어서. 당선되셨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떨어져서 시키기 네. 좀 뭐하죠. 그러네. 예. 허영하고 박정하였나? 아니요. 허영은 저기 허영 춘천이고. 그러니까 춘천이구나. 예. 헷갈려. 원주에서는 원주에 저기였어요. 저기 한명 돼요. 저기 오랫동안 그 원. 저 국회 보좌관하고 했던 여사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그래서 나는데. 두 사람 강원도에 맞아. 민주당은 춘천에 한 명, 원주에 한 명. 예, 예.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박정하는 다른 원주 네. 쪽에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왜 갑자기 이름이 뭐 생각이 중요하진 너무 않아. 그래서 나이가 사무총장을 뭐 박정환 원외를 예. 사실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정점식 의원을 계속할지 아니면 바꿀지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5명에다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죠? 예. 4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네. 지금 4대 4예요. 네. 이게 지금 원내대표 쪽이 누구냐면 추경호, 김재원, 김민전. 그리고 저기 인요한. 네, 세 명 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4명이 있고 네. 이쪽에 4명 됐지요. 네. 어떻게 원내대표 정책위장을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그렇죠. 9명 중에 다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꾼다. 네. 정점식은 대통령 네. 쪽에 가까우니까.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오보를 또 양산하고 오보예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의 재선에 박정하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이고 그럼 왜 이랬냐? 쿠키뉴스에서 처음에 잘못 내보내요. 지금 또 저희가 비서실장? 오보 따라 쓰다가 같이 징계받는 경우가 출입처에서 왕왕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런 받았었다고 지금 법정 제재 받고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해야 돼. 예.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설명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의결기구가 9명인데 네. 여기에서 한동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5명 그리고 지명직 최고 하나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친한은 한동훈을 빼고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그리고 저기 한 명 누구야? 친한은 지금 장동혁, 저기 진종호 한 명 그리고 됐잖아. 예. 그 원내 저기 그 지도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도부를- 지명직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친한이라고 보고 예. 친유는 지금
이를테면 추경호도 친윤, 그리고 정정식도 친윤, 그리고 네. 김재원, 김민전, 네. 임요한 이렇게 5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는 의결에는 최종적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빠지면은 지금 3대 5 구도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걸 한 명을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네. 문제는 정점식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용산에서 네. 와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대요. 예. 아, 지금- 이게 왜냐면 임명한데 2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친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사무총장에는 송석준, 이양수 두 사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고 정책위원장 정점식 바꿀지 안 바꿀지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뭐 대체로 친한계로 알려진 의원들은 지명직 최고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최고 할지. 누구 시킬지 뭐 만약에 싸우자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률? 김경률이나 뭐 등등 우리가 아는 저기 누구죠? 아, 함원경 같은 사람. 마리 안토아네트 나오면 진짜 이거는 함원경은 그렇게 가깝지 않고 네. 만약에 시키면은 김경률 시킬 가능성이 그러면 싸움 전쟁 선언 그러면은 전쟁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루이 16세 얘기하면 마리 앙투아네트 때문에 이게 뚜껑이 열리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